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입덧을 약간 극복하고 되게 오랜만에 찾아뵀었는데요. 한 3달 만에 그때 촬영했나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만 조금 괜찮아졌던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지금? 오늘 또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카메라를 켜고 부랴부랴 이것저것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차려봤습니다. 무슨, 이렇게 보부상 짐 풀어놓듯이 무슨 플리마켓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놓고 급하게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막 하느라고 더워요, 지금.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잠시만요. 에어컨 소리 들어갈 것 같아서. 무풍으로 바꾸면 소리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촬영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덕구 이리 와봐. 여기 옆에가 원래 이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인형 있는 자리가 극세사 이불을 해놓고 덕구가 거기서 낮에 일광욕 쬐면서 누워있고 하거든요. 그 이불을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제가 카메라 안 보이는 여기 소파 구석에다가 막 이렇게 몰아놓고 했더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암벽 등반하듯이 그걸 막 타고 올라가지고 냄새 맡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은신처가 지금 폭파당했다 이런 표정으로. 미안해요. 캣타워에 올라가 있기를. 네, 오늘은 제가 이 뒤에 소파에 앉지 않고 아래에 이 캠핑 체어를 놓고 스크래처 뜯듯 이 아래에 캠핑 테이블을 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냥 일반 테이블을 놓자니 너무 낮고 아니면 그냥 사이드 테이블 같은 작은 거라서 오늘은 대규모로 이렇게 펼쳐놓고 할 거라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캠핑 테이블을 펼쳐놓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리 따로 있고 조립식 테이블 있잖아요. 위에는 돌돌돌돌 많은 원래는 검정색인데 제가 이 원단을 급히 깔았습니다. 원단이 이게 한마짜리여가지고 이게 길이가 되려나 했는데 그냥 카메라에 보이는 구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테이블이 양옆으로 좀 더 있거든요. 여기 다림질도 안 해서 이렇게 구김이 막 가 있는데 그냥 흐릿눈 해주시고요. 덕구가 지금 이 밑에 테이블을 막 돌아다녀가지고 꼬리 보이시죠? 이 밑으로 막 다녀요. 제 다리 막 스치고 다니고.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겨울에 뭐 실 이런 거 샀어요 하면서 콘사랑 염색실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또 구매했던 것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한 6, 7개월 동안. 그래서 그 구매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한번 모아서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한 3월 그 이후로는 거의 영상을 못 찍으면서 쭉 쌓여가지고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이게 뭐 당장 최근에 구매한 건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구매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성분 같은 게 기억나는 거나 아니면 제가 적어놨던 게 있으면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안 그러면 자막으로 구매처랑 뭐 색상 이런 것들 적도록 할게요. 뭐부터 할까요? 먼저 에일라 공방의 글로우 레이스가 아마 제일 처음 샀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2월 초에 공구를 했었어요. 에일라 공방에서 그 블로그 통해서 이거 글로우 레이스는 자주는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설쯤 그리고 추석쯤 이런 식으로 공구를 그동안 2, 3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전에는 이 아이보리 색상이랑 이 카멜 색상 이렇게 2개를 구매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2개를 작년
한 9월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쓸 일이 없다가 겨울에 한번 이거를 여기저기 합사해봤더니 이제 합사해서 요만큼 남았어요. 막 옷에도 합사하고 셔츠에도 합사하고 여기저기 막 섞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혜자스러워가지고 이게 되게 가늘어요. 뭐 100g에 2,500m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190g 정도 감겨 있어요. 자세한 건 자막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레이스얀이 100g에 1200m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 합사하면 보통 바늘 호수를 0.5mm 정도 올리면 되는데 이거는 2500m 그거 절반 굵기니까 거의 게이지에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기모감과 반짝임이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모헤어였던 뿜뿜한 느낌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너무 따갑지 않게 저 같은 경우는 무딘 편도 아니지만 나름 조금 예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썼을 때 약간의 따가움이 있다는 느낌은 살짝 가끔 들 때가 있지만 못 입겠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사해서 아주 잘 썼고 막 대놓고 나는 펄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은은하게 빛에 따라서 이렇게 편물이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 은은하게 펄감이 보이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지에 관여도 크게 게이지의 간섭도 크게 없기 때문에 잘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모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걸 2겹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처음 구매해서 이게 은근히 잘 쓰이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깨달아서 그 다음 공구가 있을 때 더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의 10가지 내외 정도인데 그 다음 공구가 이제 2월에 제가 공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공구할 때랑 그리고 공구를 이런 방식으로 하신대요. 제가 문의했더니 공구하실 때 공구 모집은 하지만 그 모집된 것만큼만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컨테이너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단위로 계약을 이렇게 단위로 계약은 하시는데 그 사이 이제 공구는 쭉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다가 그게 좀 남으면 이제 그 수량이 대신 이제 공구 때 들어오신 분들 조금 더 저렴하게 2-3천 원 저렴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컬러는 스토어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어에서도 추후에 몇천 원 차이는 나지만 구매는 재고가 남았을 때 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그 다음 공구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물량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블로그에서 공구를 하실 때 다른 컬러들도 주문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이제 이 셀먼 핑크인가? 이거랑 비슷한 톤으로는 피치 톤이 있어요. 근데 피치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살짝 톤 다운된 셀먼 핑크로 샀고요. 그리고 이 라벤더 색상 그리고 아마 민트 컬러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2주 뒤인가 그 이후에 추가 공구 해가지고 뭔가 공구가 많이 모집이 안 됐던가 했겠죠. 생각보다. 그래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추가 공구를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1차 때보다 약간 더 비싸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추가를 받는다. 대신에 그때 뭐가 써 있었냐면 품절될 컬러들에 대한 목록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아주 기존에 잘 나가던 컬러들로 제가 알고 있는 예쁜 컬러들이니 그것들이 다 품절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더 이상 이건 생산하지 않겠다. 있는 물량까지만 팔겠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공지도 같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품절됐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신상 컬러도 추가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추가 공구 글을 보고 더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걸 구매했냐면 일단은 아이보리를 그때 너무 잘 쓰고 있을 때여서 요거는 기본 컬러니까 하나 더 사두면 여기저기 많이 쓰겠다. 옷 3-4벌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주문을 했고요. 이건 쓰던 거고 처음 샀던 거고 요거 이 새 거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아마 이 컬러 소라색을 제가 추가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이 색이었나? 아무튼 이번에 새로 산 컬러는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요거는
라벤더 컬러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라일락 컬러가 있어요. 좀 더 쿨톤에 가까운 연보라색,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웜톤에 가까운 연보라색이 있고요. 이 민트도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민트도 예쁘고, 이 소라색 컬러는 그때 한동안 제가 그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거를 조금 이런 하늘색, 소라색 이런 거로 떠보고 싶은, 아니면 바이올 연보라색 이런 거로 뜨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꽂혀서 소라색도 사놓으면 합사할 때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소라색도 그때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소라색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소라색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색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 소라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본어죠. 소라색 말고 뭐라고 해야 할까? 하늘색인데 약간 보랏빛 도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엘라 공방의 글로우 레이스를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아이보리는 그냥 엄청 하얀색이 아니라 따뜻한 아이보리 색감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노란기가 도는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는 바람에 그렇게 채광이 이런 색감을 보여주기에는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요즘에 굉장히 비가 계속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캄캄하고 막 낮에도 불 켜야 되는 캄캄함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비는 안 오는데 뭔가 지금 햇볕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도 구름이 많은지, 그리고 미세먼지도 갑자기 많아졌어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어쨌든 해가 지금 뭔가 저희 집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자연광을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반광 느낌으로 살짝 그늘지는 컬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지금 셀프 카메라 모드로 놓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흐린 날들이어서 개면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도 되게 캄캄하게 비 오는 날이어서 그냥 제가 식탁에서 불 켜놓고 실은 못 보여드리고 그냥 바늘 샀던 거, 이런 색감이랑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컬러는 셀먼 핑크입니다. 되게 붉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편집하면서 보정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따뜻한 인디 핑크 색상이고요. 펄감도 약간 핑크 골드 펄감입니다. 그래서 굵기는 다 똑같고요. 굵기는 엄청 가늘어요. 엄청 가늡니다. 요거로만, 이걸 어디 합사해도 되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3겹 4겹씩 잡고, 뭐 추러스 가디건, 사실 이건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라 이 카멜 베이지인가 이것도 이번에 단종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컬러도 민트도 그렇고 아마 이것도 그렇고 라벤더도인가 되게 단종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튼간 아무튼이란 말 좀 많이 쓰죠. 이 카멜 베이지 컬러도 사실은 이거를 구매를 할까 말까 알고는 있었는데 계속 반짝이가 있다고 하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추러스 가디건, 보송니트님의 추러스 가디건의 원작이 이 실로만 4겹을 잡고 아마 뜨는 걸 거예요. 그래서 3.5mm인가 해가지고 요것만 잡고 뜨는데 되게 예쁘고 보송보송 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그 편물 느낌이 사진으로만 봤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뻐가지고 이 원작실을 찾다 보니 이게 글로우 레이스를 쓴 거구나 해가지고 그 글로우 레이스 해서 찾다가 제가 공구를 기다렸다 그때 9월에 이렇게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써봤는데 이것만 4겹을 잡고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모헤어로만 뜬 옷처럼. 근데 요거는 너무 가늘어서 4겹 5겹 감으려면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만 떠도 예쁠 것 같아요. 이 각각이 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면 다른데 합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벤더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일락 컬러라는 비슷한 컬러보다는 좀 더 저도 라일락 컬러 실물은 보지 않아서 모르고요. 이 라벤더 컬러는 웜톤, 저 같은 좀 웜톤에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그닥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에 일부러 햇빛 좀 쐰다고 자연적으로 비타민 D 합성되게 한다고 막 해보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좀 타긴 했는데, 요거는 라벤더 컬러고 좀 더 웜한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빛이고 펄도 좀 그 보랏빛 펄이에요. 연보라빛 펄. 그래서 막 펄이 따로 논다든지, 아이고, 펄이 은펄, 금펄 이런 식으로 따로 팍 보이는 게 아니라 실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펄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로우 레이스를 좋아하는 게 이 겉에 있는 기모감 있는 색감하고 보통 그 모헤어들이 많이 이 심지하고 따로 다른 색인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가 하얀색이고 보통 겉에 이제 있는 헤어 색깔로 이 실의 컬러감을 얘기하는데 이 글로우 레이스는 그냥 그 실 색감 그 자체가 심지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이랑 기모 있는 털이랑 따로 노는다는 느낌?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 이것도 카멜 베이지도 심지도 그런 톤이고 얘는 좀 골드 펄이에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요거는 민트색. 민트색은 살짝 골드 펄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어우러집니다. 모든 다 컬러가 펄만 따로 막 퍽 튀는 그런 색은 아니에요. 얘도 심지도 그냥 그대로 그 실 색깔 아마 실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펄감은 이 아래쪽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제가 이거 같이 온 비닐이랑 막 뭐 안에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런 기모감이 보실보실 이렇게 털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하면 190g이 감겨져서 옵니다. 이거는 하늘색 컬러고 이것도 소라라고 써있긴 하네요. 안에는 이 컬러 이름은 소라고 이렇게 약간 진짜 소라색이에요. 뭐 하늘색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쨍한 하늘색입니다. 은펄 같고요. 은색 펄 같고 이것도 아주 예쁩니다. 제가 지금 민트색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이거랑 부딪혀 보이는데 색깔이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글로우 레이스는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릴 때 뭔가 그냥 이런 거 샀어요 하면 좀 되게 재미없을 것 같고 뭐 그냥 쭉 나열하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근데 사실 또 저도 다른 영상 보면서 이런 거 샀어요 저런 거 샀어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남이 산 거 보는 재미로 저런 거 샀구나 저건 나도 있다 뭐 저건 예쁘네 뭐 저거 똑같은 거 사셨구나 아니면 나 살 때 저 색깔도 궁금했는데 저거 사셨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별 의미 없어도 그냥 뜨게 하면서 보는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재미로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쏨쏨뜨개 매장을 갔었거든요. 3월 마지막 주에 간 거로 기억을 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 갔었는데 그때가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임신 기간이었던 거죠. 주수로 따지면 3주 며칠 정도 됐을까? 그럴 것 같아요. 3주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렇네요. 거의 뭐 수정되고 며칠 안 된 너무 TMI인가? 수정되고 한 2, 3일밖에 안 된 뭐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서울 가서 쏨쏨뜨개 매장 구경하고 그리고 2층에서 뜨개 좀 하고 수다 좀 떨고 이러다 왔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 매장에 구경하다 보니까 이쁜 색은 너무 많았지만 그냥 색깔만 구경해 뒀다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중에 참고해서 필요할 때 주문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장에 갔으니까 뭐라도 사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안 사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스와치를 조금 떠났는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실이 이렇게 몽실몽실 뭐 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연두 컬러. 이게 알파카가 섞인 실이네요. 울 38, 알파카 16, 레이온 25, 나일론 20. 이렇게 해서 100g에 470m 감겨있는데 이게 200g인 걸로 알아요. 매장에는 거의 200g 단위로 감아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22,000원이었는데 현장 구매에서 아마 10% 받았던 것 같은데 5%였나? 아무튼 현장 할인 받았고요.
이게 굉장히 스와치도 있었는데 스와치 느낌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몽실몽실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뭘 뜨면 좋을까? 너무 귀여운데 귀엽긴 한데 이걸 뭘 뜰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왔어요. 다른 색깔도 있긴 한데 이 색깔이 유난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을 사왔고 어떻게 떠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200m면 거의 900m가 조금 넘는 거, 200g이면 1000m는 조금 안 되지만 뭘 뜰 수 있을까? 조끼, 일단 조끼, 베스트 같은 건 당연히 뜰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뜨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좀 되지만 그래서 제도 수업, 제가 바바니 제도 수업 듣잖아요. 근데 그 제도 수업 처음에 조끼 할 때 첫 번째 라운드 원 진짜 라운드 넥 조끼 제가 지난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완성한 거 보여드렸죠. 그 오렌지색으로 뜬 거. 그거 뜰 때 스와치 이것저것 내봤는데 그때 요것도 후보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몽실몽실 귀엽게 떠볼까. 주머니도 이렇게 조그맣게 달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요거는 후보에서 약간 이게 뜨는 맛이 좀 폴리가 많이 있는 그 아크릴이 많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합성 섬유가 좀 많이 들어간 모헤어 있잖아요. 그 인조 모헤어? 그런 느낌이에요. 만질 때. 손 되게 건조해지고 그런 느낌이라 사실 뜨는 맛은 좋고 귀여운데 뜨는 동안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여기서 후보에서 제외하고 그 제일모직 노블레스가 워낙에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만지는 느낌이 부드럽고 좋아서 그걸로 뜨면서 뜨는 맛은 있으니까 색깔도 쨍해서 포인트 주는 컬러로 제가 주로 이렇게 모노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쫓기니까 좀 튀게 가보자 해서 그렇게 떴었는데 지금 체형이 워낙 달라져가지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달라졌죠, 몸이. 배도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 18주 넘어갔는데 배도 꽤 많이 나오고 가슴도 적당히 그냥 예뻐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풍덩한 가슴이 되고 해가지고 옷이 핏이 뭘 입어도 핏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뜨게 할 때도 뭘 떠야 될지 모르겠고 맨날 가디건 종류만 뜨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바바니 제도 수업이 제가 하고 있는 게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꿰매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이렇게 옆섭이랑 이렇게 꿰매야 되는데 일단 소매까지 어깨 있고 소매 연결까지 했어요. 이거 바텀업이랑 조각조각 다 있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제도한 대로 지금 이렇게 라운드넥 가디건을 떠서 이렇게 팔을 옆섭을 잇는 중입니다.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거적대기 같죠? 나중에 완성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가디건이니까 금방 다 먹었어요. 안 돼요. 언니 끝나고 또 줄게. 밥 많이 줬는데. 저밥 왜 이렇게 좋아해? 편식쟁이. 안 먹는 거는 종일 안 먹고 단식 투쟁하고 좋아하는 거는 금방금방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우고 그래도 너무 갑자기 많이 먹으면 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화기관이 좀 약해요, 덕구가. 그래서 눈빛 애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줘야 됩니다. 한 30분 있다가 줄게, 언니가. 알았지? 고양이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너무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가디건 수업이 이제 끝났고요. 어제까지예요, 원래 기한이. 그래서 다음 수업 스텝 4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주말이 지나고 또 새로운 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거는 그냥 드롭 숄더 스타일의 프로버입니다. 그냥 앞이 막힌 라운드. 가운데 무늬를 넣는. 무늬도 정해야 되고 그런데 사이즈랑 이런 것도 또 정해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 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늠이 안 되죠. 계속 몸이 커지고 있고 몸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아기를 낳으면 그럼 돌아오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제 몸이 아기를 낳고 어떻게 변할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아기 날 때까지는 계속 커질 것 같고, 낳고 나서도 언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늠이 전혀 안 돼서 지금 앞이 막힌 옷은 사이즈를 진짜 가늠이 안 돼서 못 뜨겠고, 계속 가디건 종류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 그 막간에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름방학 콘사로 뜨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보여드렸던 요거 로히의 가디건. 이리 와. 요 로히의 가디건, 그 루루네 아뜰리에 수미님 도안이잖아요. 요게 지금 제가 얼굴이 나올까봐 신경 쓰이네. 편집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편집할 때 얼굴이 안 나오면 그냥 쭉 자막만 넣고 필요한 정보만 넣고 넘어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모자이크 넣을 때 있나 하면서 계속 화면을 주시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찍는 단계에서 얼굴이 안 나오게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게 바텀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바텀업으로 쭉 떠올라가다가 앞에 V넥 줄임하면서, 마이크 건드리네. 앞에 V넥 줄임하면서 한쪽 어깨에 경사가 없구나, 참. 한쪽 어깨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 지금은 뒷판을 뜨고 있습니다. 뒷판 완성한 다음에는 다시 요쪽 앞을 이제 V넥 줄임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어깨 입기를 하고 소매를 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되게 거적대기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이 무늬가 너무 예뻐가지고 뜨고 있어요. 이것도 완성이 돼서 얼른 완성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제 완성이 될지. 숙제랑 이거랑 같이 번갈아서 하느라고, 숙제는 거의 이번에 무매였기 때문에 무매 쭉 뜨다가 저거 뜨다가, 근데 저거는 차트 보면서 떠야 되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거의 외출은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트 보면서 뜨는 것도 무난하게 뜰 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소개를 해보자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다 여름방학실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실을 소개해보자면, 방금 바바니째도 수업 그 숙제로 하고 있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요 바나나 컬러거든요. 이 바나나 컬러와 요거 소나기의 논리에서 샀던 유니콘 뿔. 우리 애기 불만스러운 표정 어떡하면 좋나. 이따가 줄게. 이리 오세요. 이리 와. 까꿍.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애기 삐지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여기 오세요. 이모들한테 얼굴 좀 보여주지 그래. 옳지. 일로 오세요. 오이짜. 안녕하세요. 덕구 왔어요. 캣타워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유니콘 뿔이랑 이렇게 합사해가지고 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바나나 컬러, 그 다음에 구매했던 게, 이것도 사실 편물 연결되어 있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확 들 수가 없네요. 이 워터릴리 컬러,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멜란지한 컬러예요. 인디 핑크 같으면서도 희끗희끗하게 예쁘고,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었죠. 생각보다 원작 느낌이 안 나고, 원작실이 당연히 아니니까 원작 느낌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원했던 어떤 핏 이런 게 아닌 느낌이라 일단 여기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한참 실컷 뜨다 보니까 이만큼 떴는데, 다시 도안을 보니까 사실 줄이면서 내려갔어야 되더라고요, 몸통을. 그냥 이대로 둘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네, 여기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실 또 하나 샀던 건, 이렇게 살 때 세 가지를 샀거든요. 요거는 이 색깔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네이비 마린 블루 컬러입니다. 마린 블루 컬러고,
지금 거의 이게 지간 포함해서 400에서 500 사이로 이렇게 감겨져서 오거든요. 되게 넉넉하게 감겨져서 와요. 이것도 지간 포함해서 475g이네요. 이거는 코튼 70에 폴리에스터 30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적당히 그냥 가슬가슬한 그 여름실이라기보단 사실 간절기용으로 뜨면 좋을 것 같은 간절기 가디건이나 이것도 여름방실로 뜬 거죠. 이거 또 제이드 멜란지 컬러 거의 민트 인디 민트 이런 컬러인데 요거 또 굉장히 네이비 같으면서 청록색 같이 그린빛도 돌면서 아주 오묘하고 예쁜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매했고요. 이거는 그 비비드 컬러 섹션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양이 꽤 많아요. 한 콘 가지고 옷이 한 벌 나오고 또 남는, 그러니까 한 벌 반 정도 뜨는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반은 남은 건 다른데 배색, 줄무늬 배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베스트를 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 좀 애매해요. 많아서 두 벌 뜰 양은 아니고 한 벌 뜨면 남고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바늘이 더 실소유량이 또 밥상 앞에 가서 앉아있네. 정말 꿋꿋하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코바늘이 좀 더 소요량, 실이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반팔이고 되게 짧게 떴거든요. 그럼에도 이거 뜨고 꽤 많이 이 실이 줄었거든요. 근데 코바늘 지금 제가 저 큰 옷 그리고 막 바텀업으로 조각조각 다 뜨고 했는데도 이만큼 남았는데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남은 것 같거든요. 이거 뜨고 난 거랑. 근데 이것도 물론 요만큼 뜨다가 사이즈가 너무 크네 하고 실 자르고 이제 새로 떠가지고 요거 플러스 요 정도 뜬 거까지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좀 코바늘이 실소유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늬가 들어가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긴뜨기 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번 감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름방학 실은 그리고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바늘의 걸림이 굉장히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슷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솜솜뜨개 어프 실이라고 해서 이 비슷한 느낌의 실이 있는데 그거는 실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거, 그렇게 의도하고 처음부터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실인데 겉에 살짝 코팅되듯이 코일처럼 겉에 뭐가 감고 있는 구조라서 폴리 같은 걸로 감는 거라 이것처럼 금방 그렇게 바늘이 닿았을 때, 그리고 바늘만 그런 게 아니라 바늘은 그냥 무뚝한 바늘 쓰거나 조심해서 그냥 코 찌를 때 잘 찌르면 되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손가시, 거스름 그런 거에도 그냥 찍 뜯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포기했는데 그 실로 뜬 편물의 느낌이나 뭐 이런 건 다 좋거든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손톱 옆에 이런데 손가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작게라도.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도 그냥 올이 확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주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름방학실 접한 게 제가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바늘 케이스, 치아오고 바늘 케이스 지퍼로 된 거 그거 받으면서 같이 실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요 실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그 컬러를 처음 받았을 때는 되게 생소했어요. 이런 컬러 제가 안 쓰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뜨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참 제가 애기 그만 레이저 그만 보내요. 그래서 한참 그 아미티의 가디건을 뜨고 싶어 할 때 도안만 구매해 놓고 계속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이거 펼치니까 차트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만 계속 보고 떠야 되는데 뭔가 다른 짓을 하면서 뜰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실로 뜨면 예쁘겠다. 원작처럼 아이보리로 원래 뜨려고 했는데 이 실로 뜨면 굉장히 독특하고 시원하고 예뻐 보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캐스톤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도 제가 중간에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A4 영상 찍을 때 첨부하려고 했는데 한참 썩고 있는데 이 거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것도 바텀업이라 고무단부터 뜨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많이 떴어요. 근데 이렇게 어깨 경사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좀 독특하죠? 아이보리나 어떤 그런 여리여리한 컬러감을 많이 봤는데 요런 연두색, 이게 애플그린 컬러인가? 뭐 그럴걸요? 한 2, 3년 전에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팔을 한쪽 지금 뜨는 중입니다. 저도 이게 게이지가 여름방학실이 그 원작 게이지하고는 진짜 절대 미칠 수 없는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4.5mm로 뜨고 있는데도 제일 큰 사이즈, 3가지 사이즈인데 제일 큰 사이즈를 떠도 첫 번째 사이즈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데다가 코 게이지도 그런 데다가 단 게이지는 더더욱, 그리고 이거는 세탁하면 수축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더 짧아질 거고, 그래서 무늬를 더 추가해서 뜨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게 버블 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뜨뜨기가 와서 거의 이만큼 뜨다가, 근데 처음에는 이게 게이지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입자 해가지고 5mm로 뜨고 있었는데 너무 나중에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편물 느낌이 싫어서 4.5가 딱 적당한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이만큼 떴던 거를 풀르고 4.5로 바꿔서 다시 이렇게 떠 올라가면서 그때 그냥 쭉 열심히 떠서 몸판 다 뜨고 입고 어깨 이어주고 그 다음에 소매를 이렇게 떠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언젠가는 완성해서 입고 다니는 날이 있겠죠. 아무튼 제가 가디건밖에 지금 못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디건류를 열심히 뜨려고 했는데 요거는 여름이 오면서 오히려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봄에는 좀 열심히 떴었거든요. 간절기에 입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한동안 한 2달 뜨개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어쨌든 쟤는 멈춰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입을 수 있을까? 애기 낳으면 뜨개 할 시간이 더 없을 텐데, 그쵸? 그게 너무 지금 혼자만의 자유 시간을 너무 이렇게 막 아주 잘 써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도 뜨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 종일 뜨개를 하고 있어요. 속이 진짜 별로 안 좋은 순간? 그럴 때는 누워있어도 거의 그 이외의 시간은 유튜브나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를 틀어놓고 테이블릿 틀어놓고 맨날 앉아가지고 뜨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기가 잘 크고 있는데요. 지금 기형아 검사 같은 것도 이제 끝났고, 뭐 이제 좀 더 있으면 임당 검사? 예, 그 당뇨 있는지 검사 나중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포도당 마시고서 검사하는 거 있다는데, 뭐 그 전까지는 아무튼 검사도 괜찮고, 애기 손가락 발가락 뭐 다 이렇게 곧게 뭐 붙은 데나 이런 데 없이 다 괜찮고, 그런 거 다 봤거든요. 뭐 또 목투명대나 뭐 이런 거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갔다가 들은 게 이제 그 전에는 애기 머리 끝부터 ong덩이까지 이렇게 재서 그 길이만 이렇게 보고서 주스에 맞게 잘 크나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가니까 좀 애기가 갈 때마다 훅 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화면에서 작게 보여서 확대해서 보던 애가 그냥 요즘엔 가면 초음파 그냥 피부에 달기만 하면 바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많이 컸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애기를 잴 때 이제는 머리 둘레, 그리고 배 둘레, 그리고 다리,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다리 뼈, 허벅지 뼈를 재더라고요. 그렇게 재서 주스에 맞게 키가 뭐 이렇게 크기가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머리 둘레, 다리 길이 이런 거는 다 주스에 맞게 잘 크는데 배 둘레가 조금 한 주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닮았나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는데 요즘 제 배도 뭐 아기 가진 것도 있지만 배만 지방이 엄청 불고 있는 느낌? 몸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도 막 두덕두덕 뭔가 몸이 좀 둥글둥글해졌다는 거 느끼시지 않나요? 좀 둥글둥글 푸짐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빠 닮아가지고 남편도 되게
이거 오고 싶어요. 아이고, 애기도 올 거예요. 애기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덕구요. 인사하러 왔어요? 참견하고 싶어. 또 다른 얘기 한참 하는데 오늘도 1시간 넘어갈 것 같고요. 아무튼 남편도 엄청 막 그냥 외모적으로 봤을 때 되게 뚱뚱하다 이런 체형은 아닌데 좀 덩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20대 초반까지는 되게 말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남자들이 대체로 좀 풍채가 있고 배도 나온 편이고 한데 자기는 왜 나만 이렇게 돌연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랐지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예전 사진을 보면 좀 더 말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때보단 지금이 낫긴 한데 조금만 뺐으면 좋겠는. 저랑 처음에 연애할 때도 되게 날씬하고 얼굴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작고 키가 커서 비율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귀면서 점점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처음 사귈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니트 옷을 입었는데 제가 또 니트 옷 입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니트 가디건, 롱 가디건 막 이런 걸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니트 때문에 니트 입으면은 뭔가 이렇게 편물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배가 살짝 동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또 옷도 얇게 입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옷이 아니라 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다른 데 봐서는 그렇게 살쪄 보이는 체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마 배겠어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배더라고요. 그래서 날씬한데 배만 나온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얼굴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덩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다 보면 덩치가 꽤 있네. 그래서 식당 가면 이모님들이 덩치가 없는 줄 알고 밥을 이렇게 많이 안 줬는데 가까이서 보니 덩치가 꽤 크네 하면서 밥 모자라지 않아요? 이러고 밥 더 달라고 그러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덕구가 마이크가 내려가면서 줄이 걸려가지고 다리 하나가 걸려서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너무 TMI인데 그냥 뜨게 하면서 들으시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그래서 애기 배둘레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과일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뭔가 선생님이 처음 탯줄 보였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탯줄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때 탯줄이 너무 아주 튼튼하고 두껍고 막 하다면서 이런 경우는 엄마가 좀만 먹어도 애기한테 아주 쫙쫙 간다. 아주 애가 잘 큰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 엄마는 잘 먹는데 애가 잘 안 크는 경우도 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주 영양분이 쫙쫙 잘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은 했거든요. 애가 너무 커질까봐. 그랬는데 역시나 벌써부터 애가 크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기 싫은데 저희 어머님도 아들 둘 다 수술로 나가셨고 물론 애가 커서였어요. 그 케이스도 4점 몇 킬로로 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다. 왜냐면 저는 2.7kg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 내력도 무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애가 너무 커지면 수술해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애기가 크다 소리 듣기 전에도 제 그 과거 이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고관절 양쪽 다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그래도 애기가 점점 커질수록 하중 때문에 힘든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술 이력도 있고 별로 구조적으로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제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라서 표면적으로 그런 증상만 제거를 한 상태이지 근본적인 건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또 그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자연분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자연분만을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운동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비리비리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려면 운동 더 많이 하고 근육도 많이 키우고 막 계단도 많이 타고 해야 되는데 고관절 안 좋으면 운동을 하라 소리도 못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전 진짜 수술하기가 싫거든요. 제가 수술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수술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자연분만 자체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수술 이후에
회복하기까지가 또 얼마나 힘들지. 그게 너무 저는 그 겪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은 수술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분만으로 낳고 싶은데 제 맘대로 안 되겠죠.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인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조절을 해서 아기를 좀 덜 키우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아기가 이제 뭐 안 키운다는 게 뭐 애를 진짜 조그맣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굳이 안 뚱뚱해도 되는데 뚱뚱하게까지 뱃속에서 많이 키워서 낳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주스에 맞게만 건강하게 키우면 되지 않나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막 수박 한 통을 막 퍼먹는다든지 막 그런 거는 아니고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오후에 복숭아 하나 먹고 아니면은 살구 3개, 두세 개 씻어서 먹고 이런 정도로 이제 입덧이 또 있다 보니까 과일은 잘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번 뭐 먹고 싶으면 과일들 중에 골라서 하나 정도,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평소에 제가 찾지 않는데 다른 얘기 한참 하네요. 파인애플도 제가 평소에 여태까지 30몇 년 살면서 파인애플을 제 입으로 먼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파인애플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자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파인애플 생각이 팍 나면서 어느 날 지난주였을 거예요.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제가 밤에 원래 안 먹거든요. 원래 그 전부터 습성이 있어요. 밤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20대까지는 밤에 뭐 밤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일찍 자고 밤에 저녁 먹은 이후로 뭘 안 먹습니다. 그거를 계속 몇 년째 하고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속이 제가 위염도 있고 식도염도 있고 해서. 근데 밤에 막 임신을 한 그 와중에도 그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뭐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그래서 입덧이 진짜 심한 초기에는 속이 벼도 막 죽겠고 속이 차도 죽겠고 해가지고 밥을 2숟가락, 3숟가락 정도 먹었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그리고 1시간마다 계속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제가 밥을 몇 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번도 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겨웠는데 그리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표현했지만 밥을 못 먹었어요. 처음에는. 밥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밥이 되게 느끼하고 니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는데 요즘 밥도 먹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아직 입던 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줄여보려고 했다가 지옥을 맛봐가지고 한 이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약을 더 받아와서 한 달 정도 더 먹어보려고 합니다. 약 먹는 것도 좀 지겨워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좀 TMI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파인애플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새콤달콤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된 파인애플 잘라서 껍질만 까갖고 통으로 이렇게 심지랑 껍질만 까져 있는 거 이런 거 마트에 팔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바나나처럼 이렇게 하나 아이스크림처럼 젓가락에 꽂아갖고 이렇게 딱 먹을 수 있게 잘라놓고 하루에 1개, 이틀에 1개 정도 먹거든요. 먹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먹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거 먹을 때. 그전에는 뭐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저도 약간 미식가 쪽이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많이는 못 먹어도 항상 입은 짧은 편이어도 먹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임신하기 전에도. 근데 입덧하면서는 또 특히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또 생각나는 거 위주로 그때그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뭘 먹으면 맛있으면 그냥 맛있다 맛있다 이게 아니라 맛있어 죽겠다 막 이런 느낌의 맛있음이에요. 진짜 극치의 맛있음. 너무 행복해요 먹을 때. 이런 게 바로 임신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렇게 점점 빅 사이즈로 변해가는지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때
네, 열심히 또 찍어야 되는데, 그쵸? 애기 낳으면 또 영상 찍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찍기 힘들 거고 뜨개도 못할 거고, 그죠? 손목 때문에. 좋습니다. 네, 계속 실 소개를 해볼까요? 딴소리를 한 20분 또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름방학실 소개해 드렸고요. 글로우 레이스 소개했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끝에 있어가지고 혼자서 되게 시커멓게 보이는 애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되게 실물로 보면 예쁜 청보라색 그런 컬러입니다. 너무너무 예쁜데, 이게 제가 구매하게 된 게, 제가 그 영상 중에 한 4-5개 전에 찍은 영상이 아이보리색, 오트밀색 노프릴 스웨터 뜬 거 있잖아요. 그 노프릴 스웨터를 뜬 실이 이거랑 같은 실이에요. 이게 비바진 콘사에서 하는 그 캐시울이거든요. 캐시미어 10%에 슈퍼파인 메리노일 90%가 섞인. 근데 이 콘 하나가 25,000원이었습니다. 지갑 포함해서 500g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가성비가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1합씩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4합으로 합사가 된 상태 그 콘 그 자체로 팔아요. 그래서 원하는 합수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1합짜리면 원하는 대로 감아서 쓰면 되는데 이게 4합 그 상태로 사기 때문에 4합으로 뜨기엔 좀 가늘잖아요. 3.5mm 정도 뜨면 되나? 이게 제가 아마 3.5mm로 떴을 건데 스와치를 3.5mm로 뜨기엔 좀 그렇고 4mm에 맞추려면 모헤어 한 겹 정도나 레이시안을 한 겹 정도 합사를 하면 딱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 예쁜 색감을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가늘게에서 이걸로 큐뮬러스 티 같은 거를 떠야 되나. 어쨌든 요 짙은 컬러로 노프릴이나 큐뮬러스나 뭐 이런 기본 스웨터를 뜨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에 막힌 스타일은 함부로 사이즈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 예쁘지만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제가 그 오트밀 컬러 실을 사용했을 때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이 같은 실을 비바진 콘사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컬러는 없나 해서 보니까 상시 판매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있는 그 니트 컨테이너처럼 그때그때 올라와서 재고가 있는 실 팔리면 없고 이런 식인데 아마 이 컬러는 지금도 판매하고 계신 걸로 제가 지난주인가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컬러는 없고요. 어쨌든 좀 기본 컬러 그레이나 아이보리 있으면 사두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나를 구매했었고요. 그리고 요 소라색 컬러는 이것도 하늘색 거의 소라색이라고 불릴 법한 그런 컬러예요. 요거 보면 어디 건지 아시나요? 니트 공작소. 니트 공작소도 알파치노 그리고 또 뭐지? 울프치노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 실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그 캐시 무슨 캐시? 폭폭 캐시 폭닥폭닥하다고 해서 그런가? 폭폭 캐시라고 해서 할인한다고 그때 명절쯤인가 언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매를 들어가서 보고 제가 한참 요런 컬러로 아란 스웨터, 아란 가디건 뜨고 싶었거든요. 그 모이클래스의 가디건 있어요. 아란 가디건. 근데 그게 도안만 지금 판매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란 가디건이 뜨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요런 컬러로 그 원작도 요런 컬러보다 조금 더 딥한 좀 더 딥한 컬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런 컬러감으로 뜨고 싶었을 때가 있는데 마침 그 폭포캐시 중에 요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스와치를 떠봤던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걸 3합 아니야 몇 합이죠? 6합 6합을 감아서 4.5mm로 떴는데 요 스와치를 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펴물 느낌 보려고. 근데 되게 폭닥폭닥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란 스웨터를 뜨고 싶은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뜰 여력도 없고요. 수업도 해야 되고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최근에는 지금 계속 여름 가디건 종류를 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콘이 더 있어요. 1합, 2합으로 1합짜리, 2합짜리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또 콘사 소개하면은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요거는 멜란지, 아주 연그레이 멜란지 컬러입니다. 요 두 개는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콘사고요. 이거는 폭스예요. 폭스가 폭스 30, 울 40, 그리고 나일론 30이 섞여 있는 콘사입니다. 둘 다 거의 1kg, 거의 지갑 포함해서 1kg가 좀 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3월 4월 그때쯤에 구매한 것 같네요. 폭스실이 올라왔길래 폭스실은 안 써봤는데 부드러우려나? 근데 약간 예상되는 게 뭔가 그런 기모감이 있겠다, 퐁실퐁실한 그런 뽀얀 기모감이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는데요. 기본 컬러로 그냥 당장 지금 뭐 떠야겠다는 생각으로 샀다기보다 이거는 기본 컬러 구매해둬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뒀어요. 마침 이런 기본 컬러 올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니트 컨테이너 보면은 쨍한 컬러들은 주로 많이 있는데 재고가 이런 기본 컬러는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 얼른 사야지 하고 구매를 일단 해뒀습니다. 두 개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거 처음 샀을 때 받으니까 이거 살 때 이 두 개만 산 게 아니구나. 제가 오렌지 지난번 이거 직전화 올린 라운드 바바니 제도 수업에서 베스트 뜬 거 있잖아요. 제일모직 노블레스 코랄 컬러, 자몽 코랄 이런 컬러인데 그 컬러랑 구매했었는데 어쨌든 요거 두 개는 폭스실이다 보니까 받았을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실에서 뭔가 동물 냄새 같은. 그래서 좀 베란다에 계속 내놨었어요. 망에 든 채로 베란다에서 냄새 좀 빠지라고 내놨었는데 그래도 좀 지금은 좀 그래 많이 좋아졌네요. 냄새가 빠지라고 내놓고 제가 작은 방에 선반에도 그냥 망사 든 채로 이렇게 통풍되게 좀 뒀었는데 냄새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받았을 때는 약간 동물 축사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좀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벌써 산지 몇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꽤 좋아졌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름실이 있어요. 참 요거 혹시 얘는 굉장히 혼자서 막 굴러다니네. 요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영상 볼 때? 이게 뭐냐면 리미그린님 영상을 제가 보다가 한 한 달 전쯤인가? 보다가 요 색깔로 썸머도트용을 뜨신 걸 입고 계신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편물이 차름하고 너무 드레이프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실은 뭐지? 그리고 약간 화면에는 조금 더 보랏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예뻐 보였는데 어쨌든 실물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그리고 뭐 그때그때 염색할 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보랏기는 많이 안 나고 그레이기가 많이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뭔가 판매 페이지상에 나오는 컬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그래서 원래 사면 이런 박스에 들어서 와요. 이게 원래 5개 단위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7개를 사면서 이게 2볼이 더 따로 왔거든요, 비닐에. 근데 여기다 제가 우겨놓고 이건 스와치 떠본다고 꺼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둘까요? 그리고 요 아이보리를 하나 추가해서 사봤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이 실이 그거거든요. 피마 코튼 100%.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겠다. 그래서 피부에도 자극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니까 아기 거 뭘 떠줄 때 요 실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근데 컬러감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이런 파스텔 톤이 많으면 좋은데 아기 거 뜰 때는 아이보리 이런 거 요거나 이런 톤 말고는 거의 좀 약간 그래요, 톤이. 아기 거 뜨기엔. 그래서 아무튼 아이보리를 사봤는데 아직 뭐를 떠보진 않았습니다. 뭐 아기 덧신이나 이런 거를 좀 떠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늘어요, 실이. 굉장히 가는 실입니다. 한 2mm 정도? 3mm도 좀 2.5mm 정도 뜨면 될 것 같은 실이에요. 굉장히 가는데 제가 이거를
아, 이거 몇 미리로 떴었지? 그 뜬 거 적어놓는 노트를 안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움직이기가 좀 그런데 아마 3mm, 2.75mm 제가 이렇게 게이지를 냈던 것 같은데 이걸로 이렇게 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리미그림님은 2.75mm로 아니다 3.25mm로 뜨셨다고 했나? 썸머도트용을? 썸머도트용은 3.5mm가 원작이거든요. 다른 실로 떴지만 근데 아마 테스트 니팅을 하셨던 거라고 하셨고 3.25로 해서 이 실로 떴을 때 거의 원작 게이지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쫀손이라 그런지 아무튼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코스가. 그래서 이걸로 썸머도트용을 하나 더 뜨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름 티를 좀 뜨고 싶거든요. 엄마 거를 하나 떠드리든지 생각으로 7볼을 일단 사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미뤄지고 있어요. 게이지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거 한 볼에 3,000원대였나?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염색실 그동안 샀던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밀조밀얀, 써뉴님의 오밀조밀얀에서 구매했던 이건 이름이 항상 기억이 안 나네. 찾아봤을 때 그뿐이고 항상 그런데 이름 좀 특이해요. 아무튼 명화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림 같은 걸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이 자막의 이름을 이름 되게 재밌는데 특이한 이름인데 그 자막에 제가 남겨보겠습니다. 이 실은 근데 제가 20%인가 그때 할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구매를 했거든요. 실 색감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이고요. 제일 옅은 색이 아이보리면서 살짝 노란기가 돌고 점점 진하고 가장 진한 곳은 좀 더 브라운기가 도는 이런 컬러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알고 구매한 컬러는 그 판매 페이지 색상을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그런 톤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이런 컬러가 와서 조금 당황을 했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아이보리랑 합사를 해서 바바니제도 수업 4번째 과제인 라운드넥 앞이 막힌 이 가운데 무늬를 넣는 풀오버 긴팔 그 드롭 숄더로 떨어지는 그거를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1200m잖아요 레이스얀이. 근데 이번에는 스와치를 3개를 떠야 된대요. 그 메리아스 스와치, 그리고 고무단 스와치,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무늬 스와치 이렇게 3가지를 떠야 돼서 근데 스와치 하나당 선생님이 그 20cm 가로 세로 20cm 이상 뜨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3개를 뜨면은 꽤 소요량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떠보니까 드롭 숄더 가디건을 제가 그 가슴둘레 100 조금 안 되게 떴거든요. 95는 조금 넘게 그렇게 제도를 했는데 거의 이게 간당간당 해가지고 좀 불안했어요. 보통 레이스얀을 제가 쓰면 이만큼씩 났거든요. 이거는 반팔 떴던 거긴 한데 썸머도트용 제가 작년에 그 산네스간 틴리네랑 합사해서 떴던 거 있거든요. 그거 영상 필요하신 분 한번 봐보세요. 그건 반팔이니까 이렇게 더 많이 남긴 했죠. 한 50g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거의 보통 긴팔 떠도 제가 35g 막 40g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길래 좀 불안불안했어요. 조각조각 떠서 더 소요량이 많았던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단추 이제 버튼 밴드만 더 뜨면 되는데 거의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풀오버를 뜰 때 무늬가 들어가니까 가운데 이게 과연 양이 부족하진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요거를 떠서 일단은 스와치가 20cm 이상이 3개면 한 10g 더 들지 않을까요? 작은 스와치 10cm 정도 뜰 때 얼마 들더라? 2, 3g 들던가? 그러면은 스와치 하나 뜨는데 한 8g, 10g 들어갈 것 같으니까 3개 뜨면 30g 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하나 더 사자니 그럼 또 탕이 다를 거고 합사를 하지 말고 그냥 뜰까요? 고민이 됩니다. 그냥 이런 걸로 하나로 뜰까요? 합사하지 말고? 아니면은 합사를 했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스와치를 풀어놓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컬러감 거의 브라운 톤의 염색
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네. 요거는 바로 짜자잔 라줄리 다이어블의 그 염색실입니다. 라줄리 다이어블의 그 로즈 가든이라는 실이고요. 이거는 배경색이 없는 걸 버전으로 사봤어요. 최근에는 배경색이 있는 버전이라고 하고 요청하면 배경색이 없는 버전 재고가 있을 때는 보내주신다 이렇게 써있길래 배경색이 없는 버전은 뭐지 하고 배경색이 없는 버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좀 그냥 아이보리 바탕에 이런 붉은빛, 초록빛이 같이 박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바탕색이 있는 거는 좀 핑크나 하늘색빛 바탕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바탕색이 있는 버전을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타래로 안 받고 그냥 감은 채로 제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감은 채로 받았더니 이 타래로 보여드려야지 더 그런 색감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볼로 보여드리게 됐네요. 요게 이렇게 받았고요. 요것도 어디다 합사할까? 요거 뜰 때도 여기다가 합사해볼까도 했는데 뭔가 이것도 브로클립 이런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염색실이 합사되는 것보다 그냥 모노톤으로 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저런데 합사해봤었는데 아직은 지금 여기 딱 쓰고 싶다라는데 찾지 못해서 그냥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즘에 계속 가디건 종류만 뜨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디건 종류 뜨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올 봄 한 3월? 4월 그때부터 뜨고 있던 거도 있거든요. 그거는 에이프릴 한참 뜰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살짝 캐스톤에서 뜨고 있었는데 뜨면 뜰수록 편물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그냥 홀드 해놓고 안 뜨고 있는 게 있거든요. 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두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뜨개 바구니 옆에 갖고 온 김에 요거는 그 오트밀 앙고라 벌써 뭐가 날려. 니트 컨테이너에 샀던 그 앙고라 실이고요. 이걸로 그 중고 작가님의 엘레나 뜨고 있는 바탕실이거든요. 이거 되게 이 앙고라가 엄청 뿜뿜합니다. 이거 오트밀 컬러에다가 요거는 그 루이앤로이 목련 때 보여드렸던 거죠. 목련 컬러 그 레이스 얀을 이렇게 합사해가지고 뜨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런 짧은 케이블에 다 감아놔가지고 걸려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작은 옷이 아닙니다. 이 가슴둘레가 100이 넘게 뜨고 있는 에이프릴 가디건이에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사이즈로 뜨고 있는데 이 에이프릴 가디건 편물 그냥 느낌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합사했을 때 이런 느낌인데 뭔가 그냥 흐리멍텅한 것 같고 이 목련실의 어떤 이런 예쁜 보랏빛 색감이나 갈색 이런 색감이 잘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흐린 것 같고 아이보리에다 합사한 거에 비해서 좀 염색실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건 지금 뜨면 뜰수록 좀 애매한 색감이라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에이프릴도 사실 제가 뜨고 있던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했던 실을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 다 한 것 같죠? 나와 있는 것 중에 안 한 거 있나? 아마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누워있는데 번뜩 든 아이디어가 제가 가지고 있던 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뽀글이 실인데 두 겹으로 감겨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두 볼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것도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그 선물 꾸러미 속에 들어있던 여름실입니다. 근데 이걸로 그분도 따님 가디건을 뜨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가디건 뜨셨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 바풀같이 이렇게 달린 중간중간 좀 크게 달려 있어요. 좀 크게 달려 있거든요. 펜던트 같이. 그래서 요게 뜰 때 바늘에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큰 바늘로 숭덩숭덩 떠야 되지 않나 아니면 코바늘 같은 거 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어제 누워있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조금 성글하게 잡더라도 추러스 가디건 그 골지 디자인이잖아요. 그게 세코 고무단이었나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뜨면 어떨까 여름 가디건으로. 이게 만약에 두 볼로 좀 부족할 것 같다면 그냥 짧게 반팔로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떠서 여름 가디건으로 뜨면 어떨까라는 생각. 약간 핑크빛 또는 핑크 베이지? 아주 옅은 연핑크거든요. 그래서 뜨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번뜩 누워있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이렇게 좀 뭔가 막 덩어리 같이 이렇게 달린 실, 이런 실, 이런 실은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좀, 아이디어나 아니면 노하우? 바늘 사이즈를 크겠더라든지 뭐 그런 의견 주시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실이나 아니면 이런 실. 이 실도 뭐 떠야 될지 참 지금 어떻게 활용하면은 잘 썼다 할지 고민만 하느라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실들 쫙 늘어놓고 얘기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잡담, TMI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편집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기준 주말이 곧 다가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남편은 퇴근해서 열심히 지금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모두 비가 요즘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 입으신 분들 없으신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부디 또 다음 주말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어쨌든 비가 많이 올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고 무사하게 모두 지내실 수 있기를, 또 안전하게 이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뜨개 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식사도 잘 챙기시고 오늘도 잔소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칠 텐데 회사 다니시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그 입덧 관리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잘 키우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컨디션 괜찮을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